작년 6월이죠. 저 모의고사 1학년 전문항 풀이를 같이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람쥐. 자, 읽어볼게요. 자,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요. 자, 기본 연산이죠. 곱하면 i 곱하면 너는 i에 i 곱하면 마이너스 i 제곱은 마이너스 1이죠. 이런 거 찾으시면 됩니다. 몇 번이에요? 5번. 여기 위치에 있겠죠. 그죠? 2번 보겠습니다. a, b에 대한 다항식 주어져 놓고 둘이 더해 달래요. 더하면 이렇게 곱하면 x제곱, 그 다음에 1차 곱하면 얼마예요? 곱한데 죄송합니다. 더하면 얼마니? 플러스 5x고 상수는 얼마예요? 계산하면 플러스 9가 되겠죠. 1, 5, 9짜리 찾으면 되겠죠. 정답은 1번이네요. 자, 3번 보겠습니다. 저 3차 다항식 x 빼기 3으로 나눠 떨어질 때 상수 a값 물어봤으니까 한번 써볼까요? x 세제곱 마이너스 2x의 제곱, 그 다음 마이너스 8x, 누가? 플러스 a가 뭘로 나눠 떨어져? x 빼기 3으로 나눠 떨어지면 여기에 몫이 2차가 주어져 있을 것이고 나머지는 없겠죠. 양변에 얼마를? 3을 집어넣으면 27, 3 집어넣으면 18에 마이너스 24 플러스 a가 0이 될 터이니 a라는 친구는 싹 다 넘겨 계산하면 되겠죠. 얘네들이 계산하면 3이에요. 그럼 마이너스 15니까 넘어가면 15가 되겠죠. 정답은 4번이네요. 4번 보겠습니다. 저 등식이 항등식이래요. 그놈이 그놈이란 얘기죠. 자, 그랬을 때 a 플러스 b값 물어봤는데 얘는 그냥 전개하는 게 편해 보이네요. 자, 우변 전개하면 x제곱에 플러스 2x 플러스 b란 친구가 너네들이 같더라 그런 얘기가 되겠죠. a가 얼마라고? a는 2고요. b는 마3이 되겠죠. a는 2고요. b는 마3이니까 이렇게 마이너스 1차를 찾으시면 되겠죠. 5번이네요. 자, 5번 보겠습니다. 절대값이 들어있는 부등식인데 간단히 설명드리면 절대값 x가 만약에 2보다 작아요. 그럼 뭐니 얘들아? 원점에서부터 떨어진 거리가 2보다 작은 친구들. 어디 사이? 마이너스 2와 2 사이. 그래서 너의 부호 반대에 부호 제대로 그 사이값이 잡힌다는 걸 이해할 수 있겠죠. 그러면 이 친구를 우리가 x처럼 이해하면 저 친구의 절대값 5보다 작으니까 마이너스 5보다는 그 다음에 5보다는 이렇게 사이값 잡힐 거고 저 친구를 x처럼 생각해서 툭 내리시면 되겠죠. 각항에 3을 더하고 2를 나눠줍니다. 각항에 3 더하면 마이너스 2, 2로 나누면 마이너스 1일 거고 3을 더하고 2로 나눌 거고 3을 더하면 8이니까 2로 나눠주면 이런 부등식을 찾으면 되고 뭐 물어봤어? i 플러스 b값 물어봤어요? 그럼 너희들이 더하는 거니까 정답은 3번에 위치하겠죠. 자, 6번 보겠습니다. 이차함수 최고차이 양수니까 아래로 볼로 이 그래프 기울기 양수네요. 저 위로 쭉 올라갈 거고 얘네들이 만나지 않대요. 그럼 대충 그림을 그리면 이렇게 생겼고 이렇게 되면 서로 안 만난다는 소리죠. 일단 만난다 안 만나는데 판단은 교점이 갖고 있는 거고 교점은 연립부등식의 해라고 여러 번 같이 공부했습니다. 그래서 연립해. 그러면 yy 같다고 놓으면 우변끼리 같다고 놓고 이걸 절로 넘겨주면 x의 제곱, 그 다음에 x 넘어가면 더하기 4x가 될 거고 좌변에 9가 있었는데 k 넣으면 이렇게 되겠죠. 얘가 뭘 가지고 있다고요? 두 그래프의 교점을 가지고 있다고요. 근데 교점이 있어요, 없어요? 교점이 없으니까 얘는 그지 해를 가지면 안 되는 거고 판별식이 0보다 어떻더라? 작다는 사실을 이해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대로 적용하면 반의 제곱 마이너스 ac 그냥 이렇게 쓸게요. 이렇게 표현될 거고 넘어가면 이렇게 된다는 걸 이해해 볼 수 있겠죠. 자, 문제 뭐 물어봤어요? 자연수 K 개수는 1, 2, 3, 4, 4개라는 걸 이해해 볼 수 있습니다. 자, 7번 보겠습니다. 이건 뭐 전형적으로 그지 치환을 통해서 인수분해하는 과정이 되겠죠. 뭐를 치환할까요? 제곱이 이게 눈에 보이니까 2023을 A로 치환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2023이라는 친구를 A라고 세팅하고 식을 다시 쓰기를 어떻게 표현돼요? 2024는 A 플러스 1이고요. 2024 A가 될 거고 이렇게 표현되겠죠. 분자도 2022는 여기가 하나가 적으니까 A 빼기 될 거고요. 그 다음 이 친구는 A의 제곱, 그 다음에 A 플러스 1이라는 걸 이해해 볼 수 있습니다. 가로는 하나는 뺄게요. 자, 그럼 잘 보세요. 보시면 요거 전개하면 A제곱 플러스 A 플러스 1이니까 얘랑 정확히 같은 거 이해 가시죠? 약분 될 것이고 A 2023이니까 집어넣으면 2022가 정답이겠죠. 8번입니다. 항이 4개짜리인 인수분해를 통해서 그지 이 식의 값을 물어본 거예요. 딱 보시면 그지 둘이 더하거나 아니면 곱하고 싶단 말이야. 그지? 그런 식이 이 친구 인수분해 나오겠죠. 어떻게 하냐면 일단 이거 4개짜리니까 이렇게 두 개 끊으면 될 것 같네요. 그래서 앞에 두 친구는 x 플러스 y로 묶어주고 그럼 앞에서는 x의 제곱이 뒤에서는 y 제곱이 나눌 것이고 뒤에 두 친구도 마이너스만 묶어주면 x 제곱 더하기
y제곱이 표현될 것이고, 그럼 너네 둘이 공통인수니까 그걸 묶어주면 x제곱 더하기 y제곱에, 그럼 앞에서는 xy가 뒤에서는 마이너스 1이 표현되겠죠. 괜찮죠? 자, 이제 계산해 볼 건데, 일단 볼게요. 요거 구하기 위해서 그냥 합과 곱을 표현해 보겠습니다. 둘이 한번 더했대요. 둘이 더하면 얼마냐면 2라는 걸 이해할 수 있고, 둘이 곱하면요, 합차 공식이니까 앞에 거 제곱 마이너스 뒤에 거 제곱 마이너스 4입니다. 이렇게 표현되겠죠. 그래서 이 친구는 얘가 5니까 둘이 계산하면 이제 얘는 4라는 걸 이해할 수 있고요. 이 친구만 정리해주면 되는데, 얘는 뭐랑 같아? 변형식에 의해서 합의 제곱에 마이너스 2xy니까 계산만 잘 하시면 되죠. 합이 얼마야? 2야? 그럼 제곱하면 4일 거고, 곱은 5야? 마이너스 10이 돼서 얘가 마이너스 6이라는 걸 이해할 수 있으니 마이너스 6이랑 4랑 곱하면 마이너스 24가 정답이겠네요. 그죠? 정답은 1번이네요. 9번 보겠습니다. 자, 연립 방식인데요. 하나는 1차, 하나는 2차니까 1차를 원래 2차에 집어넣어서 풀죠. 근데 이 친구는 요거 인수분해하면 이 친구가 나온다는 게 눈에 보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식 위의 식을 인수분해하면 2x 플러스 y에 여기는 2x 빼기 y라는 걸 이해할 수 있고, 걔가 27로 주어져 있겠죠. 27. 그러면 뭐를 알고 있어? 아, 네가 3이구나. 그럼 너는 얼마니? 너는 9라는 걸 이해할 수 있겠죠. 그럼 다시 써볼게요. 2x 빼기 y가 9라는 걸 알고 있으니 너네 둘이 연립하시면 되겠죠. 그럼 둘이 더하면 4x가 10이니까 x는 3이 될 거고, 둘이 빼면 x 3이에요? 3 주면 6이니까 y는 마이너스 3이 되겠죠. 그래서 3이랑 마삼 빼면 정답은 3번이네요. 자, 10번 보겠습니다. x에 대한 2차 방식 주어져 있고요. a, b가 실수란 말이 있는데 근이 무슨 근? 허근. 그러면 한 근이 2 빼기 i이면 다른 근은 얼마일 수밖에 없더라? 2 플러스 i일 수밖에 없다고 공부했죠. 자, 그래서 이 친구인데 얘는 어떻게 풀까요? 뭐 근각에서 풀어도 되고, 아니면 그냥 저는 그냥 방정식을 만들어 볼게요. 이제 x의 제곱에 너네들이 더하면 얼마니? 더하면 4니까 1차는 더한 거에 부호 반대가 될 거고, 너네들이 곱하면 얼마예요? 곱하면 5가 되겠죠. 곱한 거는 부호 제대로 이렇게 표현해서 0 이꼴 써주면 되는데, 이 친구의 최고차의 개수가 2니까 여기다 2를 곱해서 개수를 맞추셔야 되겠죠. 그럼 A는 얼마니? A는 1차니까 마이너스 8이 될 거고, B란 친구는 상수니까 10이 되겠죠. 뭐 해달래요? B에서 A 빼달래요. 여기서 1 빼면 정답은 18이 되겠네요. 그죠? 4번이네요. 11번 보겠습니다. 최고차 한계에서 1이 2차 다항식이에요. 그럼 PX라는 친구는 어떻게 생겼어? PX라는 친구는 X제곱에 이렇게 블라블라블라 생겼다는 소리죠. 자, 근데 P4의 값 물어봤으니, 얘들아, 함수값을 물어봤다는 건 죄송합니다. 함수값을 물어봤다는 건 그 함수가 뭔지를 정확히 구해달라는 소리예요. 다시, 함수값을 물어봤다는 건 px가 정확히 누구냐를 묻는 문제입니다. 그죠? 자, 그랬을 때 가족권 너로 나눌 때 나머지가 얼마야? 1이고 너로 나눌 때 나머지가 2더라. 그럼 이건 끝났는데요. 그죠? 왜 끝났어? 자, 가족권에 의해서 나머지 정리에 의해서 얘가 여기는 x값 집어넣으면 그 나머지가 1이라는 소리고, 두 번째 식 2를 집어넣으면 얼마예요? 2배 P2란 친구를 넣었을 때 나머지가 얼마니? 나머지가 2라는 소리죠. 그러면 양변에 2로 나눠주면 P2는 얼마니? 이렇게 1이라는 걸 이해할 수 있고, 여기서 이제 두 가지로 나누는데 이 친구를 AX 플러스 B라고 나서 한 번은 요거 집어넣어서 AB에 대한 식 한 번 넣어서 연립하시면 되는데, 여기가 같다는 걸 우리는 착안해서 어떤 일이 벌어졌어? 아, PX라는 친구는 얼마? 최고차항 1이니까 쓸 필요 없고, 1을 넣어서도 1이고요. 그리고 2를 넣어서도 1이니까 이렇게 표현해 주는 게 조금 더 간결한 표현 방법이겠죠. 그래서 이 친구일 거고, 전개할 필요도 없죠. P4를 물어봤으니 이제 P4를 집어넣으면 너가 3이 될 거고 너는 2가 될 거고, 너니까 정답은 7이 되겠네요. 2번이네요. 12번 보겠습니다. X의 3차 방식 주어져 있는데요. 좀 뭐 덕지덕지 붙어 있어요. 그래서 서로 다른 두 허근을 알파, 베타라고 한다. 자, 그래서 3차 방정식은 최소 실근을 한 개 갖습니다. 그죠? 최소 실근을 하나 가져요. 그러면 실근 하나랑 그 다음에 그 나머지 두 친구가 알파, 베타를 하고 있는 거네요. 허근이. 자, 그럼 일단 3차 방식을 일단 이 상태로 풀면 좀 복잡하니까 인수분해를 먼저 하셔야 돼요. 그래서 실근이 누구고 허근이 누구인지를 밝혀내야 됩니다. 그러면 지금 x는 여기 뭐 넣을 때마다 이런 값들의 개수들은 변하겠죠? 근데 얘는 변하지 않단 말이야.
그러면 마이너스 a제곱 없앨 수 있는 건 2차는 여기 들어있네요. 그죠? x 얼마를 의심해? 1을 의심해야 a제곱과 너가 사라진다는 소리죠. 그럼 또 1 집어넣으면 여기 2a가 나올 테니까 1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2 사라질 거고 1 집어넣으면 1 없어지고 상수 1에다가 마이너스 그치? 0이 되네요. 그래서 얘는 하나의 실근이 1이라는 걸 우리가 밝혀냈습니다. 조립제법. 자, 3차. 그 다음에 마이너스 2 플러스 1. 그 다음에 1차는 얼마예요? a 플러스 1의 제곱. 그 다음에 상수는 마이너스 a 제곱 플러스 1 될 거고. 자, 내려와 곱해. 마이너스 2a 곱해서 올려. 마이너스 2a니까 여기는 a 제곱 플러스 1이 될 거고, 너랑 곱하면 너의 부호 반대가 있을 거고, 이렇게 표현이 되겠죠. 이해하세요? 그죠? 자, 그러면 이 친구를 이제 다시 표현해 보면 인수분해 한 거죠. x 빼기 1이고요. x의 제곱에 그 다음에 마이너스 2ax 그 다음에 상수가 a 제곱 플러스 이렇게 생긴 친구겠네요. 이퀄 0이고요. 그러면 너의 근이 1이 되겠죠. 그럼 너 여기에서 허근 알파 베타가 잡힌다는 얘기입니다. 이 방정식에서. 이해 가시죠? 자, 그랬을 때 이 녀석의 근이 알파 베타니까 뭐 물어봤어요? 일단 곱을 물어봤는데 합이 주어져 있죠? 그럼 두 근의 합은 근각에서에서 마이너스 a분의 b니까 이 a로 표현돼서 그게 8이니까 a가 얼마야? a가 4라는 걸 이해할 수 있겠죠. 그럼 두 근의 곱은 a분의 c니까 이 문제의 정답은 너가 된다는 소리죠. 그래서 4 집어넣으면 17이라는 걸 이해할 수 있겠네요. 정답은 2번이었네요. 자, 13번 볼게요. 5차식이에요. 그죠? 당시 5차식 주어져 있는데 x 빼기 1로 나눴고 몫이 친절하게 주어져 있네요. 원래 일반적인 문제들은 몫이 안 주어져 있죠. 그죠? 저 몫을 무조건 갖다 써야 됩니다. 몫이고 나머지는 6이더라. 식을 써볼게요. 자, x의 5차. 그 다음에 더하기 ax의 제곱 플러스 a 플러스 1x. 그 다음에 상수는 플러스 2를 뭘로 나눴다고? x 빼기 1로 나눴대요. 그럼 몫은 몇 차야? 4차 다항식이 존재할 거고 나머지는 6으로 주어져 있겠죠. 자, 그래 놓고 A값, Q2값 물어봤는데 자, 보시면 이런 거예요. 자, A를 구하기 위해서 6을 없애야 되겠죠? 얼마를 집어넣어? 1을 집어넣습니다. 1을 집어넣어 다시 쓰면 1을 집어넣으면 1 더하기 X의 1을 집어넣는 중입니다. A 플러스 1이고 플러스 2가 될 거고 여기는 6만 나오겠죠. 얘는 0 때문에 없을 테니까. 그러면 여기가 2a가 되나요? 2a가 될 거고 더하기 4가 6이니까 a가 1이라는 걸 이해할 수 있겠죠. 그래서 n은 1이에요. 그러면 이 식이 완벽히 정리가 되겠죠. 그럼 다시 써볼게요. 좌변만 여기 다시 써볼게. a1 집어넣으면 x의 5차 a1 집어넣으면 x 제곱에 1 집어넣으면 2x에다가 플러스 2라는 친구를 뭘로 나눴다고? x-1로 나눴고 qx 그 다음에 나머지가 6이라는 걸 이해해 볼 수 있겠죠. 자, 그 상태에서 뭘 물어봤어요? Q2를 물어봤죠? 그죠? 그럼 이건 직접 안 구해도 되겠네요. 그냥 여기다 2만 집어넣으면 되는 거니까. 2를 집어넣어요. 32 더하기 4 더하기 4 플러스 2는 2 집어넣으면 1 곱하기 Q2 그리고 6도 꼭 쓰셔야 되겠죠. 그럼 정리해 볼게요. 너가 6이야? 그죠? 그럼 너랑 같다는 걸 이해할 수 있겠죠. 그래서 Q2는 36이 되겠네요. 그래서 36에 하나 더하면 37 정답이겠죠. 3번입니다. 14번 볼게요. 분자 사이에 인력이나 반만력이 작용하지 않고 어쩌고 저쩌고 우린 관심 없음. 자, 변수가 뭐인지 판단하면 됩니다. V가 부피, 몰수가 M, 절대온도 T, 압력을 P. 그래서 잘 이해 안 가면 여기다 쓰세요. V는 부, 그 다음에 R은 상수. 상수는 되게 고마운 존재예요. 변하지 않아요. 그죠? 그냥 없다고 생각하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왜 그런지 좀 이따 볼 거고, P는 누구니? P는 누구야? P는 압력. 그래서 압이라고 쓰시고요. 압, 그 다음에 N은 뭐예요? N은 몰수, 그 다음에 절대온도. 이 정도만 쓰면 될 것 같은데 제가 그대로 집어넣을 거예요. 강철용기 A와 강철용기 B. 강철, 그지? VA, VB 기체에 있다. A에 담긴 이상해체의 몰수는 B에 담긴 이상해체 몰수의 4분의 1배고 여기서 이제 여러분 독해하실 때 뭐가 중요한 거냐면 기준이 중요한 거예요. 기준. 뭐를 기준으로 해서 몇 배냐 물어본 겁니다. 다시 강철용기 A에 담긴 기체 몰수는 B에 담긴 이 녀석의 4분의 1배. 얘가 기준이 되는 거예요. B에 담긴 이상기체 몰수 얘가 기준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친구가 만약에 A다.
그러면 이 친구는 4분의 1 A가 되겠죠. 이해가죠? 밑에 것도 마찬가지예요. A에 담긴 압력은 누구? 죄송합니다. 이 녀석이 2분의 3배니까 이 친구가 기준이라는 소리죠. B에 담긴 이상기체의 압력, 얘가 기준이라는 소리예요. 얘가 만약에 B다 그러면 A의 압력은 2분의 3 B란 얘기입니다. 이해 가시죠? 자, 그런 상태에서 쭉 놀 거고, 자, 문제 뭐라 그랬어? 절대 온도는 같대요. 절대 온도 얘는 같다는 소리죠. 자, 그래서 N은 뭐니? N은 몰수네요. 그죠? 몰. 이렇게 놓고, 다시 한번 식을 좀 이쁘게 써볼게요. 자, 그러면 물어보는 게 VB분의 VA니까 저는 VB부터 써볼게요. VB. 자, VB는, 부피가 되겠죠? B 친구에. 그래서 R 곱하기, 그 다음 여기에다가 잘 표현하면 되는데, 전부 다 B가 기준인 겁니다. 그래서 B는 몰수는 얼마? N이라고 쓰시고요. 그리고 절대 온도는 똑같다 그랬어요. T라고 쓰시고, 그 다음에 압력도 P라고 쓰시면 돼요. 이 문제는 끝이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쓰기를 VA를 분자, 위에다 쓸 거고, VA는 R은 상수니까 이렇게 표현될 것이고, 얘가 약분이 되죠. 나누면. 나눠달라는 소리잖아. 약분이 되는 거니까 없는 거랑 마찬가지라고. 자, 그 다음에 P를 볼 건데, P는 A에, 그지? A에 담긴, 그지? 여기 있죠, 그죠? 압력, 그지? 압력은 B의 얼마야? 2분의 3배. 너의 얼마라고 너의 2분의 3배라는 소리죠. 이렇게. 여기까지 했어요. 그 다음 몰수는, 그지? B에 담긴 몰수의 4분의 1배. 이게 4분의 1N이 된다는 소리죠. 괜찮죠? 그리고 절대 온도는 같은 거니까. 그래 놓고 어떻게 주세요? 얘네들이 나눠주세요. 그런 케이스입니다. 그럼 다시 정리하면, VB 분의 VA는 요거 R은 약분이 되죠. 그 다음에 뭐 약분돼요? P도 약분되고요. N도 약분되고요. T도 약분이 됩니다. 그럼 결국 분자의 이 녀석이 툭 내려와서 여기에 표현되어 있겠죠. 그럼 정리해주면 분자 분모의 4를 곱할까요? 그럼 분모의 4를 곱하면 6이 될 거고, 여기도 4를 곱하면 1이 돼서 정답은 6분의 1이 되겠네요. 여기 좀 문제가 좀 찌그러져가지고 이제 밑에 보기문랑 잘라버렸습니다. 그죠? 객관식 문제예요. 자, 15번 보겠습니다. 그림같이 x는 t라는 직선, x는 t는 이렇게 y축과 평행 직선이겠죠? 얘입니다, 얘. t가 주어져 있고, 두 개 이참 주어져 있고요. 만나는 점을 pq라 그러고, a점, b점이 0,1, 3,1이네요. 그죠? a점이 얼마야? 어딨어? 요 점이 0,1이고요. b점이 3,1로 주어져 있습니다. 이 그래프, 그지? 꼭점이 3,1이네요. 그 b점은 꼭점이고요. 요 i 그래프의 꼭점도 0,1이구나. 보이죠? 그죠? 꼭지점을 주어져 놓구나. 자, 그래 놓고 뭐 물어봤어? 사각형 PAQB의 넓이의 최소값 물어봤어. 그지? PAQB. 요 사각형이죠. 이 사각형은 요 녀석을 밑변으로 하는 요 삼각형, 왼쪽 삼각형이랑 그 다음 뭐예요? 얘를 밑변으로 하는 이 오른쪽 삼각형, 요 두 개를 더하시면 되겠죠? 그러면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돼요. 그래서 어쨌든 밑변은 같아요. 밑변은 같으니까 요 높이를 H1이라고 놓고, 그 다음에 요 높이를 H2라고 놓을게요. H2. 그러면 요 삼각형의 넓이를 밑변을 A라고 잡으면 왼쪽 삼각형은 2분의 1의 A 곱하기 H1이 될 거고요. 오른쪽 삼각형은 2분의 1의 밑변 곱하기 H2가 됩니다. 그럼 정리해주면 2분의 1에 A를 묶을 수 있고, H1 더하기 H2가 삼각형 두 개를 더해서 사각형으로 표현해 올 거예요. 자, 그러면 일단은 이 밑변 A는, 그지? 어떻게 구해요? 이 녀석이 지금 X는 T니까 너의 Y좌표에서 너의 Y좌표를 뺀 게 되겠죠. 그 Y좌표는 T를 집어넣으면 너의 Y좌표는 2T제곱 플러스 1이 될 거고, 너의 Y좌표는 이 그래프에 T를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T 마이너스 3의 제곱에 플러스 1이라는 걸 이해할 수 있으니 이 길이는 여기에서 여기를 뺀 거란 소리죠. 그러니까 T가 움직일수록 여기서 이게 뺀 녀석도 T의 함수니까 변한다는 얘기예요. 이해 가시죠? 그럼 정리해 볼게요. 자, 그럼 2분의 1에 자, 밑변이 얼마나고요? 이 친구가 여기서 이게 뺀 거예요. 그러면 2T의 제곱 플러스 왼쪽 써볼게요. 그리고 빼니까 부호가 반대가 되겠죠? 플러스 T 빼기 3의 제곱 마이너스 요게 밑변이 될 거고, 높이는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되죠. H1과 H2를 더한 거야? 그러면 요 길이 더한 거니까 결국 요 길이를 나란하게 평행이동 시키면, 그죠? 요 길이랑 같다는 소리죠.
요 길이는 역시 x축과 평행하니까 이 x값에서 x값을 뺀 3이라는 걸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조각조각 더해서 그지 하나로 통합하시면 됩니다. 자, 얘를 물어본 거예요. 그러면 이 녀석이 뭘 물어봤어? 최소값을 물어봤죠? 그죠? 최소값이니까 이거 전개하면 안에가 최고차의 양수, 이차함수, 아래로 볼록한 그래프 최소값이라는 소리죠. t의 범위 잡혀 있나요? t의 범위는 0과 3이고요. 보이시죠? 이런 범위 내에서 이 그래프를 그려서 최소값을 물어본 겁니다. 자, 정리해 볼게요. 2분의 1에. 자, 이거 전개해야 돼요. 그죠? 3t의 제곱. 그 다음에 여기 마이너스 6t가 될 거고, 상수항은요, 여기 1 사라질 거고, 9가 남겠죠. 거기에다 얼마를 또 3이 곱해져 있는데, 이거 여기다 3 분배하지 말고, 이 3을 밖으로 빼줍니다. 밖으로 빼주면 2분의 1, 2분의 9 이렇게 표현될 거고, 3이 밖으로 기어 나오면 t의 제곱 마이너스 2t 플러스 3이 될 거고, 이 그래프는 이 녀석만 보시면 되겠죠. 너가 양수고, 요렇게 t가 얼마일 때 t가 1인 점에서 최소값을 갖는다는 사실 정도는 여러분이 알고 있을 거라고. 자, 그래서 t가 얼마일 때 1일 때 최소값을 가져요. 1 집어넣어. 1 집어넣으면 4, 2. 이 약분의 최소값은 9라는 걸 이해해 볼 수가 있겠죠. 역시 얘도 없네요. 그죠? 9입니다. 16번 보겠습니다. 오랜만에 4점짜리죠. 그죠? 자, 3차함수 주어져 있고, 이 친구가 서로 다른 세식은 1 알파 베타를 가질 때 알파 베타의 값은, 그러면 너 곱하기 너가 0이니까 너가 0인 케이스 첫 번째는 뭐가 있어요? 얘가 일단 근이 A는 무조건 나올 거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뭔가 근이 두 개가 더 나오겠죠. 그래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 세 친구 중에서 만약에 A가 1이면 여기서 1을 실근을 갖고, 그지? 그럼 여기에서 또 다른 근이 나올 텐데, 그 두 개의 근도 세실근이니까 이 녀석에 나온 두 개의 근도 실근이어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A를 1로 한번 약속을 해보면, 그죠? A가 1이면 방정식이 X의 제곱에 마이너스 2X 플러스 4는 0이니까, 판별식 적용하면 반의 제곱 마이너스 AC 음수니까 여기서 실근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죠? 그럴 수는 없어요. A가 1이 아니란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볼게요. 두 번째는 그 1이라는 근이 여기서 A가 나오고 1이라는 근이 너의 근일 때를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그래서 1 집어넣으면 1, 그 다음에 X1 집어넣으면 1 마이너스 3A, 그 다음에 더하기 4. 0이 되겠죠? 근이니까. 그래서 요 세 개의 친구가 6이 될 거고, 이렇게 넘기면 A가 얼마? A가 2라는 걸 이해할 수 있겠죠. 그럼 정리해 볼게요. A에 2를 집어넣으면 X의 제곱. 그 다음에 A 2를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5X 플러스 4. 이렇게 표현될 것이고, 여기에서 인수분에 의해서 이렇게 됐다는 걸 이해해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오른쪽의 근이 얼마랑 얼마야? 1과 4. 그래서 이 친구의 근이 얼마? 1과 4라는 걸 이해할 수 있고, 아까 A는 얼마였어요? A는 2니까 이렇게 잡히겠죠. 이게 정답이네. 그지? 그래서 1이 아닌 두 실근 알파 베타니까 이들이 곱한 값은 3번 8로 결정이 되겠죠. 17번 보겠습니다. 그림같이 이차함수 y는 ax 제곱, 꼭점이 원점이죠. 그 그래프랑 직선 y는 x 플러스 6이 만나는 두 점의 a, b의 x 좌표를 알파 베타라고 하자. 자, 뭐라고요? 그 주어진데 a, b의 x 좌표를, 요 점의 x 좌표를 알파라고 하고 요 점의 x 좌표를 베타라고 세팅을 했대요. 자, 그래 놓고 수렴의 발을 h라고 놓고요. 또 A에서 B의 지점을 C, 그러니까 H랑 C는 수선의 발이고요. BC의 길이가 2분의 C일 때 알파 베타의 제곱값 물어봤고, 알파 베타, 베타가 크죠? 오른쪽에 있으니까. 자, 알파 제곱 더하기 베타 제곱 물어봤죠. 결국 저 2분의 7, 이 친구 가지고 알파 베타의 관계식을 만들어내야 됩니다. 됐죠? 자, BC는 어디예요? BC는 B가 여기네요. 그죠? 요 길이. 요 길이는 얘들아, 이 녀석의 y 좌표에서 이 녀석의 y 좌표를 빼시면 됩니다. 자, 그럼 좀 정리 좀 해볼게요. 일단은 이 알파라는 녀석, 죄송합니다. A라는 녀석과 B라는 녀석은 두 그래프의 교점이에요. 교점이니까 연립하셔야 되겠죠? 연립해주면 갖다 놓고 넘기면 AX의 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X, 마이너스 6은 0이라는 걸 이해할 수 있고, 연립 방식의 근이 두 그래프의 교점이라고 우리는 여러 번 많이 공부했죠.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떤 조건이 주어져 있냐면 BC의 길이가 2분의 7이에요. 그죠? 이 길이가 2분의 7로 주어져 있구나. 그렇죠? 그러면 여기가 2분의 7인데 이 2분의 7이라는 친구는 Y축과 이 길이가 평행하잖아요? 너의 Y좌표에서 너의 Y좌표 빼시면 됩니다. 그러면 Y좌표를 아무 데나 넣어도 되는데 아무래도 1차가 낫겠죠? 그래서 베타를 집어넣으면 베타 플러스 6이라는 걸 이해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너의 y좌표는 너의 y좌표 같겠죠? 그래서 너의 y좌표는 알파를 직선에 집어넣은 알파 플러스 6이라는 걸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러면 어디서 뺀 게 이 y좌표, 여기에서 이 y좌표를 뺀 게 얘네들이 y좌표는 같잖아, 그지? 여기서 여기 뺀 게 2분의 7로 주어져 있으니 그러면 베타 마이너스 알파라는 친구가 2분의 7인 요 조건을 가지고 그리고 이 친구의 근이 뭐야 붙어 있어. 이 친구의 근이 너라는 걸 이용해 가지고 알파 제곱 더하기 베타 제곱 만들면 되겠죠. 자, 그럼 정리 좀 해볼게요. 두근합은 마이너스 a분의 b, 그래서 a분의 1이 될 거고요. 두근의 곱은요 a분의 c죠. a분의 이렇게 표현되겠죠. 자,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런 관계식 가지고 이 친구 그리고 이 친구 가지고 우리가 연립하시면 되겠죠.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제곱이라는 친구는 한번 써보겠습니다. 그래서 알파 더하기 베타의 제곱에 마이너스 4알파 베타. 자, 계산 집어넣으면 너는 4분의 49인가요? 49가 될 거고 너는 제곱이야. 제곱하면 a 제곱분의 1이고요. 마이너스 4배에 두분의 곱 너는 a분의 마이너스 6 이렇게 표현되겠죠. 양변에 a 제곱 곱해요. 그죠? a 제곱 곱하면 얼마니? 4분의 49 a 제곱이 될 거고 여기도 a 제곱 곱하면 1이 될 거고 저기다 a 제곱 곱하면 24a가 되겠죠. 양변에 4를 곱해서 싹 넘겨줍니다. 그래서 49a 제곱 4를 곱하면 마이너스 96인가요? 맞죠? 96a에 4를 곱하면 이렇게 표현이 될 거고 자, 인수분해 할 건데 뭐 49a 제곱은 7밖에 없겠죠. 그리고 96이 나와야 되거든요. 96, 41, 4면 얼마야? 이렇게 안 되네요. 안 되니까 지금 이 친구가 90 근처로 가야 되니까 49랑 그 다음에 a를 의심해 볼게요. 그럼 1과 4니까 안 되고 2 정도면 될 것 같은데요. 그죠? 그럼 이거 곱하면 얼마니? 98? 98에 2를 빼야 되니까 이렇게 되겠네요. 근데 A는 보다시피 이 그래프가 아래로 블록이란 말이에요. A가 양수란 얘기죠. 양수니까 여기서 A 값이 2라는 걸 이해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A는 2라는 걸 확인할 수 있으면 저 그래프가 다 완성이 됩니다. 2차 함수도 1차 함수는 원래 완성이 돼 있고 뭐 물어봤어? 알파 제곱 더하기 베타 제곱 물어봤죠. 또 까먹었어, 그지? 알파 제곱 더하기 베타 제곱. 알파 제곱 더하기 베타 제곱은 뭐랑 같아요? 알파 플러스 베타의 제곱에 마이너스 2알파 베타 같으니 알파 제곱은 아까 얼마였죠? 2였죠? 그죠? 그래서 여기 2니까 집어넣으면 2분의 1. 2분의 1 제곱은 4분의 1이 될 거고 마이너스 2배의 알파 베타는 너니까 2를 집어넣으면 이게 마이너스 3이 되겠죠. 그래서 마이너스 3이면 이렇게 되겠네요. 그래서 이 친구가 6이니까 거기에 너를 더하면 그지? 6, 4, 4분의 25가 정답이 되겠죠. 8번 보겠습니다. 다음은 자연수 n에 대해서 x의 4차 방정식인데요. 이 친구가 보기차식이네요. 짝처럼 이루어져 있는 서로 다른 4개의 정수를 갖도록, 그죠? 서로 다른 4개의 정수를 갖도록 20 이하의 모든 n값에 대해서 구하는 과정이다. 우린 따라가면 되겠죠. 자, px, 그러니까 x라고 이 친구를 놨어요. 그 x제곱을 라지 x로 놓으면 px 이퀄 0은 이렇게 바뀌겠죠? x로 바뀌었을 것이고, 이 녀석 보면 근해 공식을 써달래요. 쓰면 써야지 어떻게, 그지? x는 짝수 공식입니다. 뭐분의 짝수니까 a분의 자리가 다르죠? 이거 약분된다는 소리입니다. 그 다음에 부호반대, 죄송합니다. 부호반대의 반, 그럼 얼마니? 요게 2의 n 플러스 2 이렇게 표현될 것이고, 플러스 마이너스 2에 자, 이 안에가 반의 제곱, 그래서 4배의 n 플러스 2의 제곱이 될 거고, 마이너스 ac, 그러면 마이너스 ac, 그래서 이렇게 표현된다는 걸 이해할 수 있겠죠. 그러면 여기 2 약분되고, 요것도 4가 앞으로 나가면서, 그죠? 2가 약분이 되겠죠? 그래서 2분의, 뭐 표현해서 2분의, 이 친구는 n 플러스 2란 친구에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에, 자, 정리해 볼게요. 요 4가 앞으로 나갔거든요. 여기서 여기 빼면 앞에 거 제곱, 뒤에 거 제곱 다 사라지겠죠? 그럼 둘이 곱한 거의 2배 4n이고, 여기도 마이너스 4n이 빼는 거니까 8n으로 표현됩니다. 그래서 여기 앞에 1이니까 가라는 친구는 우리가 8n이라는 걸 이해해 볼 수가 있겠죠. 여기까지 했죠? 가는 확인. 자, 그 다음, 그러므로 x, 라지 x가 너 또는 너라는, 그지? 다시. 죄송합니다. x가 너의 제곱 또는 x는 너의 제곱에서, 이거 제곱이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붙여서
토탈 4개 나온대요. 근데 이것도 좀 설명을 드리면 좀 복잡해 보이긴 하는데 요거 전개하면 끝나는 거예요. 그죠? 라지 x가 전개해보면 어떤 일이 벌어져? 하나만 볼게요. 앞에 거 제곱 2분의 n 그리고 뒤에 거 제곱 먼저 쓰고 둘이 곱한 거의 2배 이렇게 해서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그러면 이 친구는 얼마예요? 2분의 n 플러스 2겠죠? 얘를 표현해 준 거예요. 그 다음에 요거 그지? 계산해 주면 이거 유리화 때리면 2분의 루트 2 루트 2 곱하면 2 루트 2n 이렇게 표현되겠죠. 루트 n 이렇게 표현되겠죠. 근데 이 친구가 루트 8이거든요. 그럼 안에 집어넣으면 이렇게 표현이 되는 겁니다. 이해가시죠? 그런 식으로 이제 4개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자, 그랬을 때 px 이퀄 0이 정수에 서로 다른 4개의 정수를 가져야 되는 거니까 자, 그러면 이 녀석이 자연수가 돼야 된다. 보시면 얘가 전부 다 같죠? 얘가 그리고 너가 이 친구가 루트를 다 벗기면서 정수회가 된다면 그 친구에다 뭐 부호 반대에 플러스 마이너스 더해져 있으니까 정수회가 나오겠죠. 그러면 저 루트 이 녀석이 그지 정수가 된다는 소리는 n은 일단은 어떤 모양이 돼요? n은 이 친구가 정수가 되려면 n은 2를 먼저 갖고 있어야 되고 k 제곱인 이런 형태가 표현돼야 되겠죠. 이 집어는 이 약분될 거고 루트 벗기려면 k 제곱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k는 어디부터 1 그리고 2 그리고 3까지만 집어넣어 볼게요. 3 집어넣었을 때 n이 18일 테니까 그럼 그때 n 값은 얼마예요? 1 2 집어넣으면 8 그 다음에 3 집어넣으면 18이라는 걸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세 가지를 보는 거예요, 얘들아. 이렇게. 자, 그래 놓고 뭐 물어봤어? 서로 다른 4개의 정수를 갖는 n의 값은 2개밖에 안 나오네요. 이 중에 하나가 안 나는 소리입니다. 그럼 어떻게 확인해 봐야 되겠죠? 집어넣습니다. n에 1 집어넣어요. n에 1 집어넣으면 어떤 일이 벌어져? 죄송합니다. k1 집어넣으면 n이 2네요. n에 2 집어넣으면 어떤 일이 벌어져? 2 집어넣으면 루트 2에는 1입니다. 1. 그지? 1이니까 1에서 1 더하면 2라는 근을 갖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에서 1 빼면 마이너스 2라는 근을 갖고 자 1에서 1 빼면 0이라는 근을 갖고 마이너스에서 1 빼면 0 이렇게 돼버려요. 그죠? 너가 서로 다른 4개 정수의 근이 안 나오는구나. 답은 너라는 걸 이해할 수 있겠죠. 그래서 n의 값은 8, 18이라는 걸 우리가 이해해 볼 수 있고 자 그런 상태에서 뭘 물어봤어? 가에 알맞은 식을 fn 너가 fn이래요. 자 그렇게 생각해 놓고 뭐 물어봤다고? 나 다의 크기 정해져 있는 a, b 값 그죠? 그러면 b에서 a를 뺀 값 여기서 1 빼면 10이 되겠죠. 그럼 f10을 물어본 거니까 10 집어넣으면 정답은 80이라는 값을 갖네요. 이런 식으로 정리해 보시면 될 거예요. 자 19번 보겠습니다. 요거를 보시면 이제 우리가 수직이라는 말이 나와요. 그럼 중학교 2학년 때 공부한 달문에서 나오는 거니까 그것만 한번 간단히 잡아드리고 문제를 접근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생겨 먹었어요. 편의상 여기를 뭐랄까 A라고 놓고 여기를 B라고 놓고 여기를 C라고 놓고 여기를 D라고 놓겠습니다. 양쪽의 수직인 경우에 성립이 된다는 소리예요. 어떻게 표현되냐면 너의 제곱은 AH 곱하기 AB가 성립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 X, Y 놓을까요? A 이렇게 한번 놔보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방정식이 뭐라고? A의 제곱은 왼쪽의 제곱이니까 왼쪽 곱하기 끝까지입니다. 그래서 x 곱하기 c라는 걸 이해할 수 있게 돼요. x가 요만큼이고 y가 요만큼입니다. 자 오른쪽도 마찬가지예요. 오른쪽의 제곱 b의 제곱은 뭐가 성립이 돼? 오른쪽의 제곱이니까 오른쪽 y 곱하기 끝까지. 그래서 c 곱하기 y는 이해할 수 있고 그 다음 너의 제곱 그죠? 이 녀석 d의 제곱은 x 곱하기 y라는 것도 여러분들이 기본 상식으로 알고 있어야 돼요. 됐죠? 증명 과정은 간단해요. 그래서 이게 보면 전부 다 닮은 도형이거든요. 90도 알파 베타 여기 알파 여기는 베타 이게 나버리면 여기도 90도가 되니까 여기 알파니까 여기 또 베타가 되겠죠. 여기 90도니까 또 알파가 될 거고 그래서 90도 알파 베타 가장 큰 삼각형이랑 90도 알파 베타 왼쪽 삼각형 닮았으니까 닮은 비를 2개씩 적용해주면 그래서 외행 곱과 내행 곱을 계산하면 이 식이 나올 거고 오른쪽도 이 도형 90 알파 베타 큰 도형 해서 하면 이게 될 거고 이 둘도 닮았으니까 너의 제곱은 너 곱하기 너로 성립이 된다는 걸 한번 해보시면 됩니다. 자 그랬을 때 우리는 오케이 거기까지 했어요. 기본 한번 그냥 설명드렸고
자, 한번 지워졌네. 이 위에 거만 한번 증명해 보세요. 그죠? 잘 의심하시는 분들은 해보시면 됩니다. 자, 그랬을 때, 자, 읽어볼게요. AB를 B변으로 하고, 지각각형 ABC가 있다. C에서 A변을 손해배를 H라 그럴 때, CH, 요 길이가 1로 주어져 있죠. 그래 놓고, 넓이가 주어져 있으니, 밑변이 주어진 거네요. 그래서 AB의 길이가 얼마라고 주어져 있어? AB의 길이가, 이 넓이는 높이 곱하기 밑변 나누기죠. 그죠? 요 AB의 길이가 3분의 얼마예요? 3분의 8이라는 걸 이해할 수 있겠죠. 그래서 밑변 곱하기 높이 나누기가 얘가 될 테니까. 근데 문제에서 뭐라 그랬냐면 BH라는 친구를 BH 요 길이가 되겠죠. 요 길이를 X라고 세팅을 했대요. 그래 놓고 이 녀석의 값을 물어봤으니 우리는 X에 관한 2차식이 필요하다는 걸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 알고 있으니까 우리 요 길이만 X로 표현하시면 되죠. 요 길이 얼마니? 3분의 8에서 X만큼 빠진 거라는 걸 이해해 볼 수 있겠죠. 그럼 갑니다. 세 번째 예를 쓰는 거예요. 너의 제곱, 그지? 1의 제곱은 뭐 곱하기 뭐, 너 곱하기 너라는 걸 이해할 수 있고 2차 방정식이 하나가 이렇게 잡힌다는 걸 생각해 볼 수가 있겠네요. 자, 전개해봅니다. x의 제곱에 마이너스 3분의 8x에 플러스 1 이퀄 0이니까 양변에 3을 곱해서 3x의 제곱 마이너스 8x 플러스 3, 요 친구, 요 관계식이 필요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저 친구가 3차니까 하나씩 차수를 낮추면 되겠죠. 요만큼을 넘겨서 양변을 x로 곱해줄 거야. 그러면 3x의 세제곱이고 저 넘어가면 8x의 제곱 마이너스 3x라는 걸 이해할 수 있어서 3차를 2차로 차수를 다운시킬 수 있겠죠. 그러면 요 친구가 누구니? 이 친구는 소리니까 요거랑 다시 써볼까요? 요 친구랑 그 다음에 요 친구랑 계산 다시 하시면 되겠죠. 자, 계산해보면 어떤 일이 벌어져? 8x 제곱 너 빼면 얼마니? 3x의 제곱. 그래서 주어진 조건식은 관계식은 3x 제곱 3x 빼면 플러스 x 플러스 7이라는 걸 이해할 수 있고 다시 2차니까 또 1차로 다운시켜야 돼요. 그러면 2차 관계식 여기 들어있죠. 요 친구는 요거 싹 이렇게 넘어가면 되겠죠. 그래서 너가 얼마라는 걸 이해할 수 있게 돼? 넘어가면 8x 마이너스 3이라는 걸 이해할 수 있고 그럼 너랑 다시 계산하면 얼마예요? 최종적인 녀석은 9x에 그 다음에 플러스 4라는 걸 이해할 수 있으니 자, 여기까지 왔으면 우리가 x가 얼마인지만 확인하시면 되죠. x는 변의 길이 양수일 겁니다. 얘가 양수면 3분의 8보다 작아야 돼요. 어쨌거나 저쨌거나 이 방정식의 근이 x일 테니까 근형식 짝수공식 씁니다. 그럼 x는 짝수공식 a분의 부호 반대 반 플러스 마이너스 2의 반의 제곱, 그지? 16에 마이너스 9, 여기가 7이 잡히겠죠. 오케이, 요건 걸 이해할 수 있는데 만약에 위에 거 플러스를 적용하면 이 수가 1보다 확실히 커지죠. 그래서 x는 여기에 마이너스를 적용한 1보다 작은 녀석이라는 걸 이해해 볼 수 있겠습니다. 보이시죠? 그죠? 됐죠? 좀 작아 보이잖아. 됐죠? 자, 그래서 집어넣어 볼게요. 그러면 x가 너니까 9를 곱하면 어떤 일이 벌어져? 여기 3을 곱하면 되는 거니까 12 마이너스 3루트 7이 될 거고 뒤에 친구에 4가 기다리고 있으니 최종적인 결과식은 16 마이너스 3루트 7이라는 걸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정답은 4번이었네요. 20번 보겠습니다. 여기서부터 본격적인 그죠? 본격적인 문제들이 진행이 되는 거죠. 실수 A에 대해서 이 그래프가 다음 중 완식된다. 저 그래프는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꼭점 A, 0이죠. 이렇게 생긴 그래프입니다. 이런 식으로. 자, 하나씩 천천히 만들어가면 돼요. 2에서 10 범위 내에서 fx 최소값이 0이다. 이 녀석의 y값이 0인데 그럼 2가 어디? 2가 대충 여기. 그래서 결국 이 친구는 2와 10 사이에 들어있어야 그지? 꼭점을 포함해야 이 구간에서 최소값이 0이 된다는 소리고 자, 나주권 보겠습니다. 2와 6 4개 차이 나요. 6과 10 4개 차이 나고요. 이 범위에서 최대값과 이 범위에서의 최소값은 같대요. 그죠? 요걸 가지고 그지? 마이너스를 집어넣었어. 마이너스 집어넣으면 fx는 어떻게 표현돼요? 요렇게 마이너스 1 플러스 a의 제곱. 그죠? 마이너스 a군요. 이 녀석의 제곱일 거니까 제곱은 마이너스 밖으로 빼줘도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 친구일 텐데 이 친구에 뭘 물어봤어? 최대 최소를 물어봤으니 a는 값이 아니라 그치 범위가 잡힌다는 소리예요. 범위. 그래서 그 범위를 가지고 우리가 f1의 뭐지? 그 최대 최소 값을 마이너스 1의 최대 최소 값을 결정해 볼 겁니다. 자, 볼게요. 일단은 얘가 포인트죠. 그죠? 이 나주권 가지고 우리가 만들어 갈 거예요. 자, 한번 그려볼게요. 그려보면 이렇게 판단해서 너가 2고요. 너가 10이 있습니다. 근데 정확히 이 녀석이 6이 반등이거든요. 그러면 A가 뭔지 모르니까 A는
여기 있거나 이기거나 여기 있거나 세 가지로 확인해 볼 수가 있겠죠. 그죠? 확인해 봅니다. 그럼 A를 먼저 어디다 놓을까요? 여기쯤에 놔볼게요. A가 여기 있는 케이스. 그럼 얘는 안 될 것 같은데 그래프가 이렇게 생겨 먹었다는 얘기거든요. 그럼 생각해봐. 어디서 어디까지? 2에서 6까지는 최대값. 2에서 6까지 최대값은 2일 때 함수값이에요. 근데 6부터 10까지. 6에서 10까지는 최소값이 0입니다. 이 그래프의 최대값과 이 구간에서의 최소값은 같을래야 같을 수가 없어요. 그죠? A가 여기 있으면 안 돼. 그럼 이번엔 A를 어디로 움직여? 6까지 한번 가볼게요. 얘도 안 될 것 같아요. 왜? A가 6이면 너라면 그죠?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집니다. 이렇게. 그럼 또 안 되죠. 왜? 2에서 6까지의 최대값은 2일 때 함수값. 6에서 10까지 최소값은 6일 때 함수값이에요. 그죠? 0이 나옵니다. 이 최소값이. 안 맞아. 그래서 A는 어디 있어야 돼? 2와 6 사이로 이렇게 움직여야 되겠죠. 왼쪽으로 계속 가보는 거예요. 모르니까. 그래서 여기를 한번 가봤어요. 그래서 그래프가 이렇게 생겨 먹었다고 가정했을 때 2에서 어디까지? 2에서 6까지의 그치? 2에서 6까지의 최대값. 그래서 잘못 봤어요. 2에서 6까지 쭉 가면은 최대값. 이렇게 있다고 치면 이 둘 중에 큰 값 최대값 될 거고, 그 다음에 6에서부터 10까지의 최소값은 쭉 증가하는 거니까 요 녀석이 최소값이 되겠죠. 결국 너네들이 같다면 이 구간에서의 최대값과 이 구간에서의 최소값은 같은 경우가 생길 수 있구나라는 걸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고민해 볼게요. 그럼 또 마찬가지죠. 뭐야? 이 둘에 대해서 중점이 또 4입니다. 그럼 4를 기준으로 A를 왼쪽에 있을 때와 4일 때와 오른쪽에 있을 때 고민해 볼 거예요. 그죠? 자, 그러면 너가 2고 너가 6이니까 자꾸 대칭성에 대해서 묻고 있는 문제입니다. 너가 4가 이렇게 있다고. 그래프가 이렇게 그지? 딱 잘라놓고요. 뭐 10은 여기쯤에 있으니까 관심 없어. 자, 보면 만약에 A가 여기쯤에 있다고 볼게요. 또 이번엔 이렇게 있어요. 그럼 그래프가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러면 2에서 6까지의 최대값과 그지? 6에서부터 10까지의 그지? 최소값은 얘죠. 안 맞아요. 그죠? 얘가 충분히 올라야 됩니다. 그러니까 A가 4보다 오른쪽에 있으면 안 되는 거야. 그럼 4일 때는 어떤 일이 벌어져? 정확히 대칭이니까, 그지? 이렇게 놔버리면 그래프가 이렇게 생겨 먹었겠죠. 그래서 2에서 6까지의 최대값과 6에서부터 10까지의 최소값은 정확히 같아지겠죠. A는 얼마? 4일 때는 가능하다는 소리죠. 좀 더 왼쪽으로 밀어볼게요. 그죠? A를 이걸로 밀어봅니다. 밀어보면 어떤 일이 벌어져? 이렇게 있고요.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여기가 2고요. 여기가 4고요. 6이 될 거고 여기 10 있을 거고 A가 여기인 케이스죠. 그림이 이렇게 그려지겠죠. 그럼 잘 봐봐. 이런 경우에도 즉 너의 함수값 그 다음에 너의 함수값을 비교했을 때 이 구간에서의 최대값은 너입니다. 이해 가지지? 6과 10에서의 최소값은 너고요. 얘도 되는 거야. 이해감? 결국은 쪼개서 이 2일 때와 6일 때 함수값이 같거나 아니면 2의 함수값보다 6의 함수값이 더 크면 이쪽이 더 크면 그죠? 이 구간의 최대값은 너고 또 펼쳐질 이 6과 10 사이에서의 최소값은 너니까 같아지는구나. 그리고 포인트가 뭐예요? 너와 너의 함수값이 같을 때를 경계로 해서 너네들이 함수값이 같거나 아니면 너의 함수값이 너보다는 크거나 그게 포인트겠죠. 그럼 결국 우리는 너의 관점에서 생각하는 거니까 어디가 있으면 돼? A가 2와 4 사이 있으면 되고 만약에 A가 4면 어떤 일이 벌어져? 이런 일이 벌어지니까 둘이 같은 거니까 상관없을 거고 그럼 A가 2인 경우는 어때요? A가 2인 경우도 이 경우에 해당이 되겠죠. 왜? A가 2면 여기 좀 자리가 없으니까 요만큼만 지워서 그려볼게요. A가 2면 너가 2니까 그림이 이렇게 그려지겠죠. 그래서 여기 2가 있고 여기 6이 있으니까 2에서 6까지의 최대값과 6에서 10까지의 최소값은 같을 수밖에 없겠죠. 결국 이런 일이 펼쳐져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해가시죠? 자, 그랬을 때 A 플러스 1이야? 하나씩 더하면 3 너는 A 플러스 1이고 하나씩 더하면 16일 테니까 죄송합니다. 하나씩 더하면 5 좀 마음이 급했네. 각 항을 제곱해도 부동은 안 변해요. 전부 양수니까 이렇게 표현되므로 최대 최소 너네들이 합산하는 결과치는
정답은 34, 1번이겠죠. 자꾸 그려보셔서 확인해 보셔야 됩니다. 21번 보겠습니다. 1형 양수 K에 대해서 Y는 K라는 함수와 이차함수의 그래프가 만나는 점을 AB라고 한대요. Y는 X 이렇게 있으면은 Y는 K를 여기다 잡아볼게요. 이런 식으로 이게 잡았을 때 뭐라고요? 너가 A, 너가 B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또 Y는 K와 이 그래프, 오른쪽 그래프예요. 오른쪽 그래프가 만나는 점을 CD라고 하면 C가 작다. 그래서 이 친구가 C, 이 친구가 D라는 걸 이해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K 먼저 그려놓고 이 그래프랑 왼쪽 오른쪽 AB, K 그려놓고 오른쪽 그래프랑 왼쪽 오른쪽 CD 그렇게 잡아놓은 거네요. 자, 그랬을 때 기억번 K가 6일 때 CD의 길이, 요 길이를 물어본 거예요. 자, 그러면 그림을 좀 크게 그려가지고 판단해 보겠습니다. 보세요. K가 6이면 이 그래프의 Y좌표 6이거든요. 여기라는 소리입니다. Y값이. 그럼 이렇게 잘라버리면 이게 Y는 6이 될 거고 결국 너가 C라는 점이고 너가 D라는 점이니까 이 길이를 물어본 거고 이 길이는 큰 X값에서 작은 X값 빼시면 됩니다. X축과 평행할 테니까. 그런데 너의 X값이 0이에요. Y 절편이니까. 너네들이 묶어주면 대칭축이 정확히 얼마야? 3이라는 걸 이해할 수 있으니 너랑 길이 같으니 0에서 3까지 3칸, 너 3칸, 토탈 몇 칸? 6이라는 걸 이해할 수 있고 기억번은 참이라는 걸 우리가 판단해 볼 수 있겠죠. 자, 2번 보겠습니다. K에 관계없이 CD의 제곱에서 AB의 제곱 뺀 값을 일정하다 물어봤죠. 자, 이번에는 K가 뭔지 모르니까 일반적으로 놓고 문제를 푸셔야 될 것 같네요. 자,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놓고 Y는 K라고 놓으면 일단 A점, B점의 좌표를 볼 건데 여기다 집어넣으면 K 집어넣으면 X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K가 되겠죠? 그래서 너의 X좌표가 마이너스 K, K일 거고 너의 X좌표는 루트 K가 되겠죠? 그러면 요 AB의 길이가 결정이 되죠? 그래서 AB의 길이는 2루트 K라는 걸 이해할 수 있고 자, CD의 길이 가볼 거예요. CD는 여기랑 여기죠? 너가 얘는 체크를 해볼게요. CD입니다. 여기다 K를 집어넣으면 그리고 넘겨주면 왜 연립하는지 아시죠? 교점이 궁금한 거니까 X의 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6 마이너스 K는 0이 될 거고 얘는 그죠? 뭐 근형식 쓰지 말고 어떤 일이 벌어졌어? 이 그지 같지 않지? 연립편이상 알파 베타라고 놓고 근각계수를 접근해 봅니다. 그러면 너의 근이 알파 베타니까 C점 X좌표, D점 X좌표 이렇게 세팅하면 CD의 길이는 우리가 뭐라는 걸 이해할 수 있게 돼? 베타 마이너스 알파라는 걸 이해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괜찮죠? 그러면 근각계수에 의해서 이 친구의 제곱은 뭐라는 걸 이해할 수 있게 돼? 알파 플러스 베타의 제곱에 굉장히 많이 했던 거 있죠? 4알파 베타가 될 테니 두분의 합 마이너스 A분의 B 6이야 36에 마이너스 4배에 두분의 곱 A분의 C니까 6 마이너스 K 이 친구가 이 녀석 CD의 제곱이라는 걸 이해해 볼 수 있겠죠. 자, 정리해 볼게요. 정리하면 12 플러스 4K 이렇게 표현이 되겠죠. 그래서 CD의 제곱은 너고요. AB의 제곱, 너를 제곱하면 4K가 되니까 문제에서 뭐라 그랬냐면 CD의 제곱에다 AB의 제곱을 빼달래요. 그 값이 일정하냐 물어봐서 K 관계없이 여기에서 자를 빼면 4K 날아가서 12가 되겠죠. K가 얼마이든 간에 무조건 12를 일정하구나라는 걸 판단해 볼 수 있습니다. 님보다 참. 자, 디귿번 보겠습니다. CD랑 AB랑 더해서 4로 주어진 경우 K 값에다가 BC의 길이를 물어봤어요. 그죠? 자, 보겠습니다. CD, AB. 자, 보시면 일단은 AB의 길이는 여기죠. 그죠? 2루트 K. 그래서 AB의 길이는 2루트 K고요. CD의 길이가 얼마냐면 이 녀석의 제곱이 너니까 CD는 여기 루트 때린 플러스 12 더하기 4K 그 값이 얼마? 더해서 4라면으로 주어져 있죠. 자, 이래놓으면 그죠? K의 관계식 잡히는 거니까 K 값을 구할 텐데 요거 4로 묶이죠? 앞에 2가 나가겠죠. 그죠? 그러면 2를 양변 나눠줄 거예요. 나눠주면 얘부터 쓰면 4가 나갔으니까 3 플러스 K가 될 거고 2로 나눠주면 2가 될 거고 이렇게 되겠죠. 괜찮죠? 그죠? 왜 이걸 넘겼어요? 이 상태로 제곱 때리면 둘이 곱한 거의 2배 때문에 루트가 또 남습니다. 넘겨주세요. 각각 찢어 놓습니다. 루트끼리 양변 제곱 3 플러스 K는 제곱하면 4 마이너스
4루트 K, 그 다음에 뒤에 거의 제곱 이렇게 표현이 되겠죠. 그래서 사라질 거고, 요거 넘기면 1이니까 4루트 K가 얼마니? 1이 될 거고, 루트 K가 4분의 1, K는 얼마야? K는 16분의 1이라는 걸 이해해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문제를 보시면 뭐라 그랬냐면, 얘가 16분의 1이에요. 그지? 얘가 16분의 1이니까 16분의 17이야? 너가 얼마니? 1인 것만 밝혀내달라는 소리죠. 근데 문제는 BC입니다. BC. 그지? A, B, C, D가 아니고 BC요. BC. 그럼 BC는 어디냐면, 요게 B였죠? 요게 C였죠? 여기를 물어본 거예요. 근데 K가 얼마일 때? K가 16분의 1일 때라는 소리입니다. 그럼 볼게요. 일단 저는 맨 처음에 이 문제를 풀기에 앞서 뭐가 보였냐면, 쫙쫙쫙 이 교점이 여기 하나가 존재하죠. 그죠? 그럼 둘이 같다 놓으면 x제곱 사라지면서 얘가 0이니까 x값이 1이 됩니다. 그럼 얘가 1이 되는 순간 y 좌표도 1,1이라는 걸 이해할 수 있고, 지금 k가 얼마일 때니? 16분의 1일 때니까 1보다 아래쪽에 있는 요렇게 표현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얘를 기준 위에 있으면, 그죠? b가 여기, c가 여기 있겠지만 얘 아래쪽에 있으면, 그죠? b가 여기, c가 여기 있게 돼요. 이해 가시죠? b가 여기, c가 여기 있게 됩니다. 됐죠? 자, 그러면 이 문제는 BC의 길이는 C의 X좌표에서 B의 X좌표를 빼셔야 되겠죠. 근데 B의 X좌표는 K가 얼마야? 16분의 1이니까 어디 갔어? 여기 있네, 그지? 16분의 1이니까 여기 집어넣으면 X좌표는 플러스 마이너스 4분의 1. 그래서 B는 4분의 1이라는 걸 이해할 수 있으니 우리는 이 친구, 그죠? 즉, 16분의 1일 때 두 개 중에서 작은 걸 찾아서 C에서 B를 뺀 게 BC의 길이가 되겠죠. 이해 가시죠? 자, 16분의 1. 누구랑 연립해? 이 그래프랑 누구랑? 16분의 1이랑. K가 16분의 1일 때니까 넘겨 정리해 줄 건데, 양변에 16을 곱해 넘길게요. 16 곱하면 16x의 제곱. 16 곱하면 마이너스 96x. 16 곱하면 96에다가 1이 빠지는 거니까 95로 표현될 것이고, 자, 인수분에 의해서 4xx. 이 친구가 100보다 5가 작죠? 100이 5 곱하기 20이니까 얘는 19 곱하기 5라는 걸 이해할 수 있어서 요 계산하면은 70, 76, 20 이렇게 표현되겠죠. 그럼 이 두 개 중에서 작은 게 4분의 5죠. 얘는 4분의 19니까 얘가 얼마야? 4분의 5라는 걸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여기 빼버리면 정확히 1이 되겠죠. 그래서 아이고, 그지? 그래서 16분의 1, 너 1이니까 정답은 16분의 17로 정확히 맞아떨어지게 돼서 정답은 올참 5번이 정답이 되겠네요. 22번 보겠습니다. 사망제곱식이죠. 저 친구는 두 개를 이렇게 써놓고, 그지? y, z의 계산 봐도 되는데, 우리 이거 이미 공식을 알고 있죠. 그죠? 앞에 거 제곱하면 얘가 안 나옵니다. 그러면 결국은 둘이 곱한 거의 2배에서 나온다는 소리고, 그지? 어디서 나오겠어요? 이 친구는, 그지? 둘이 곱한 거의 2배에서만 yz 개수가 나오겠죠. 그래서 둘이 곱하면 3yz고 거기에 2배하면 이 개수는 6이라는 걸 간단하게 표현할 수 있겠죠. 23번 보겠습니다. x에 대한 부등식이 0쪽이 더 커요. 사이값 잡히는 건데 다 주어져 있네? 에이 뭐야? 그러면 그냥 만들어 가면 되겠죠. x 플러스 2랑 x 마이너스 4랑 이렇게 전개하면 해가 이렇게 잡힐 거고, 최고창이 있는 거 확인했고, 그럼 a 값은 1차의 개수야. 요를 곱하면 a는 마이너스 2. 그 다음에 B는요, B라는 친구는 상수니까 마이너스 8이 되겠죠. 이게 어떻게 달래요? 곱해달래요? 정답은 16이겠네요. 자, 24번 보겠습니다. 얘도 또 두 가지 정도로 풀이할 수가 있는데, 이제 뭐 학생들이 쉬운 풀이는 x의 세제곱 더하기 2를 뭘로 나눴어요? x 더하기 1, x 마이너스 2로 나눴대요. 그러면 얘가 3차니까 여기에 몫이 1차가 존재할 거고, 몇 차로 나눴다고? 2차로 나누는 중이니까 나머지는 1차 이하의 다항식이라고 놓고, 한 번은 얼마 집어넣어? 마이너스 넣고 쭉 쓰시고 2 넣고 쓰셔서 AB 연립하시면 되겠죠. 저는 이거 좀 번거롭더라고요. 그래서 연립하는 과정이 그냥 좀 전개해 볼게요. 전개하면 x제곱에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니까 몫이 존재할 거고, 이 나머지를 그냥 우리가 맞춰 가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항등식 서로 같은 친구예요. 그럼 여기는 x가 필요하겠죠. 그다음 2차가 없네요. 2차는 이렇게 곱하면 마이너스 x제곱이니까 플러스 1이어서 이렇게 곱해서 없애주면 되고, 그럼 1차는요. 1차는 이렇게 곱하면 마이너스 2랑
마이너스 3x가 일체가 잡히겠죠. 좌변에 일체가 없죠. 우변은 3x가 될 거고, 상수는 마이너스 2니까 여기다 4를 더해주면 좌변 플러스를 맞춰줘서 이 친구가 나머지가 되겠죠. 그래서 a 더하기 b니까 정답은 7이 됩니다. 25번 보겠습니다. 2차 방식이 주어져 있고요. 서로 다른 두 어근을 알파, 베타라고 할 때, 그죠? 보세요. 이 친구의 근이 하나가 알파, 하나가 베타라고 논다면, 근데 둘 다 허근이래요. 그러면 알파랑 베타는 켤레근입니다. 그죠? 켤레 복수수예요. 그럼 얘를 뭐라고 생각해 볼 수 있어? 얘는 알파 바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고요. 베타 입장에서 보면 너는 뭐니? 너는 베타 바라는 걸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럼 문제가 좀 쉬워지겠죠. 자, 그럼 그대로 한번 집어넣어 볼게요. 자, 11일 거고 11배. 그 다음 뭘 어떻게 할까요? 그냥 이런 바들을 이렇게 이제 바가 없는 걸로 바꿔볼게요. 그러면 알파분의 알파바는 그지 베타니까 베타로 표현될 것이고, 그 다음에 베타분의 베타바는 알파니까 이렇게 표현되겠죠. 이거 풀어달라는 소리입니다. 그러면 통분하면 11 곱하기 알파 베타분의 찍찍 곱해서 더해지는 거니까 이렇게 표현될 것이고, 자 그러면 자 근근해실 관계 두근의 합, 두근의 합은 얼마냐면 6일 거고 두근의 곱은 10일이겠죠. 요거 10일 약분 되겠네요. 그럼 너만 계산하면 되니까 너는 뭐니? 합의 제곱에 마이너스 2배에 곱한 거니까 22가 빠지면 정답은 14로 표현 되겠네요. 요거 식은 안 썼어요. 그죠? 많이 하셨을 테니까. 26번 보겠습니다. 다음은 3차 다항식이 주어져 있고요. 그죠? A, B, C 11 쭉 표현해 놓고 너로 나눴네요. 문제 이쁘네. 그지? 여기가 그지? 1이네요. 최고창 개수가. 1차의 개수가 1이네요. 그럼 그냥 쓰면 되죠. 3 내려와 쭉 해서 못과 나머지를 구하는 과정이다. PX를 너로 나눴을 때 PX가 뭔지 물어본 거예요. 그럼 ABC만 구하면 되잖아요. 1 곱하면 얼마니? 3. 얘가 3면 B는 얼마야? B는 마이너스 2라는 소리죠. 더해서 1이 되니까. 그래서 3 곱하면 3. 그럼 더해서 넣으니까, 죄송합니다. 너랑 더해서 넣으니까 C는 마이너스 5겠네요. 마이너스니까 3 곱하면 마이너스 6이어서 더해서 넣어가 되겠죠. 그럼 A는 얼마니? A는 1이죠 뭐. 얘가 그냥 내려와서 줄표 시작하는 거니까. 그럼 결국 PX라는 친구는 어떤 친구예요? 1X의 세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2X제곱, 마이너스 5X, 플러스 10이라는 친구니까 너를 너로 나눠주세요. P4를 물어봤네. P4. 그래서 4 집어넣으면 64에다가 4 집어넣으면 16이니까 32겠죠? 32에 4 집어넣으면 20에다가 플러스 11일 텐데 이 친구가 32죠. 그러면 너랑 계산하면 12. 12에다가 11을 넣으면 23? 맞나요? 왜 암산이 안 되지? 정답은 23이겠네요. 27번 보겠습니다. 자, 밑에 거부터 이제 해결해야 되겠죠? 10이랑 4랑 해서 이렇게 인수분해가 되고요. 0쪽이 더 크니까 사이값 잡히겠죠. 그래서 쭉 보시면 여기가 이제 4부터 쭉 몇 개를 써볼게요. 그래서 x에 대한 연립 부등식이고 만족하는 자연수 x의 개수가 2개인 거니까 4, 5, 6, 7, 8 맨날 짧어 9, 10 이렇게 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 친구 사이값이니까 여기에서부터 어디까지? 여기까지 이렇게 온다는 걸 이해해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럼 위에 걸 볼 건데 위에 거는 절대값 x가 이제 절대값이 더 크면 이렇게 벌어지는 그지 범위가 잡히는 거고, 그러면 n x 빼기 n이 뭐보다 마이너스 2보다 작거나, 그다음 x 빼기 n이 2보다 크거나 이렇게 잡히겠죠. 그럼 저 넘겨주면 x는 n 빼기 2보다 작거나, 그 다음에 x는 n 플러스 2이거나, 이거 또는으로 써야 되는데 또는 자, 그렇게 해서 확인해 볼 건데 여기서 n은 자연수예요. 그래서 만족시키는 공통 범위 안에 자연수 x가 2개 되도록, 그러니까 요거는 n 빼기 2부터 이렇게 왼쪽 갈 거고 n 플러스 2부터 이렇게 가겠죠. 자, 그래서 n 값을 맞춰 볼 겁니다. 근데 n은 자연수거든요. 그럼 몇 개 집어넣는 게 합리적이지 않겠어요? 그죠? 여기 얼마니? 1 집어넣어. 1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1. 여기쯤에 놀겠죠. 공통 범위 없어. 그럼 1 집어넣으면 얘는 3보다 커요. 3보다 크면 이거 싹 다 먹겠네. 그지? 너무 많아. 그래서 요 두 친구가 요 안에서 놀아야 된다는 생각도 좀 듭니다. 그러면 n에 얼마에 집어넣어? 얘가 4니까 한 5 정도만 집어넣어 볼게요. 5 집어넣으면 얼마니? 5 집어넣으면 얘가 그지? 3보다 작아요. 안 돼. 예?
아, 돼? 확인해 볼까? 5 집어넣으면 얼마니? 5 집어넣으면 3보다 작아요. 아, 얘도 벌어지는군요. 그죠? 5 집어넣으면 이렇게 되니까 3보다 작아요. 이쪽은 해가 없지만 얘는 뭐보다 커요? 7보다 커요. 7보다 크니까 요렇게 잡히겠죠? 그럼 공통범위는 여기니까 얘 3개라는 걸 이해할 수 있겠죠? 그럼 얘는 얼마? 얘는 6부터 가보면 되겠네. 자, 6 가면 얼마예요? 얘가 얼마니? 6이면 여기가 4가 될 거고 하나씩 그지? 늘겠죠? 얘는 8이 되겠죠? 그래서 4보다 작아요. 4보다 작으면 빵꾸 뽕이니까 여기서는 해가 안 나오고 8보다 커요? 8보다 크면 이렇게 그려볼게요. 8보다 크면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8은 안 되네. 얘가 두 개 안 들어있으니까. 그래서 92개라는 걸 이해할 수 있습니다. 아, 6은 되는구나 라는 걸 확인해 볼 수 있겠죠? 7 집어넣어볼게요. 7이면 얘가 얼마니? 얘가 5가 될 거고 얘가 9로 바뀌겠죠? 그러면 5는 여기에서부터 1로 가다 보니까 이 해당 범위에 4가 되네요. 한 개. 그 다음에 그지? 9는 9보다 커요. 이렇게 가는 거니까 아, 이 범위에 넣어도 되겠네. 몇 개? 2개. 그 다음 얼마? 8로 한번 유심해 봅니다. 8 집어넣으면 여기가 6, 얘가 10으로 변하겠죠? 이렇게 맞춰 가시면 되겠죠? 60. 6보다 작아요. 6보다 작으면 이렇게 돼서 이 범위에서 정수가 이렇게 2개가 나온다는 걸 확인해 볼 수 있고요. 여기는 10보다 큰 거니까 빵꾸뽕 이렇게 돼서 여기 오른쪽에서 안 나오겠죠. 그 다음은요, 9 한번 넣어볼까요? 9는 어떻게 돼요? 얘가 그지? 얘가 이제 7보다 작은 거니까 너보다 작게 되면서 3개를 먹게 됩니다. 그래서 더 이상, 그지? 왜? 얘가 계속 일로 밀릴수록 여기서 일로 가버리니까 이걸 싹 다 먹게 돼요. 2개가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해당되는 녀석은 9 안 됐죠? 9가 6이었나? 9가 7이었죠. 안 됐죠, 그죠? 자, 그래서 이렇게 3개인 걸 이해할 수 있고, 계산하면 14에다가 21이라는 걸 확인해 볼 수 있겠죠. n이 자연수란 조건이 있기 때문에, 그지? 굳이 막, 범위를 풀 필요가 없이. 왜냐면 n이 변함에 따라 이 2개가 동시에 변하니까 n 값을 넣어서 추정하는 게 좀 더 쉬운 풀이가 아니냐 싶어요. 28번 보겠습니다. 그림과 같이 이차함수 주어져 있고요. 직선 y는 ax, 기울기는 양수네요. A점에서 만난다. 그림이 이렇게 생겨 먹었어요. 그죠? 어디서? 아, 이 그래프랑 얘랑 A점 여기서 만났대요. 접했다는 소리죠. 자, 그래 놓고 이차함수 그래프와 Y축과 만나는 점 B, 수선의 발을 H, 만나는 점 C. 요건 뭐 그림 보면 이해할 수 있을 거고, BOC의 넓이 S1, ACH의 넓이 S2. BOC의 넓이 어디 있어요? BOC, 요 삼각형의 넓이를 S1, 그 다음에 ACH, 요거 S2라고 주어져 있죠. 문제는 뭐라 그랬어? 둘이 뺀값을 물어봤죠. 이런 문제는 어떻게 푸냐면 굳이 이 삼각형을 구하려고 노력하지 말고, 왜냐면 이 점에서 좌표를 알아야 되거든요. 둘이 연립하셔야 됩니다. 그러지 말고 그냥 이 녀석이 지금 걸려 있으니까 얘를 편의상 뭐 S라고 넣을까요? 그러면 삼각형 얼마니? BOH에서 빼기 삼각형 AOH 얘를 빼버리면 BOH는 뭐니? 이렇게 더한 거죠. 이 친구가 S1에서 S를 더한 거고, 빼기 AOH는 이 삼각형이죠. 이게 지금 S가 중복이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계산해 버리면 S가 사라지는 거니까 S1에서 S2를 뺀 걸로 우리가 결정해 볼 수 있다는 얘기죠. 여기까지 했죠? 자, 그래서 오케이. 자, 그래서 일단 확인해 봐야 될 건데, 일단 보시면 이 그래프랑 접하는 거니까 갖다 놓고 연립할 거예요. 그죠? 판별식을 0으로 풀 겁니다. 교점에 한 개니까. 넘어가면 x제곱, x가요? x제곱에, 그 다음에 넘어가면 지금 a를 구하려고 지금 이런 짓을 하고 있는 겁니다. x에 더하기 4분의 25. 걔가 0이니까 판별식이란 친구는 b의 제곱 마이너스 4ac 이렇게 표현되겠죠. 자, 그러면 저거 싹 다 전개하지 말고 4 플러스 a의 제곱이 얼마 같아요? 25와 같아요. 그럼 너는 얼마인데? 플러스 마이너스 5인데 a가 양수니까 5일 수밖에 없을 거고 a가 1이 잡히네요. 아, a는 1이었네. a가 1이면 너는 y는 x라는 그래프일 거고, 그러면 a가 1이니까 그지? 이 녀석이 얼마예요? 다시 써볼까? x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5x 플러스 4분의 25. 얘가 연립방정식이고, 연립방정식 해가 하나밖에 없겠죠. 접하는 거니까
여기 그지? 하나밖에 없겠지? x좌표가. 그래서 x 마이너스 2분의 5의 제곱이라는 걸 이해할 수 있고, x의 좌표가 2분의 5라는 걸 이해할 수 있고요. y 좌표도 2분의 5라는 걸 이해할 수 있습니다. 왜? y는 x라는 직선 위에 존재하는 거니까. 됐죠? 자, 그러면 일단 요즘의 좌표가 얼마예요? 2분의 5, 0이라는 것도 확인할 수 있고, 자, 그 다음 요 녀석의 넓이를 구하려면 이 B점은 이 직선의 y절편이네요. 그래서 0, 얼마니? 0,4분의 25라는 걸 이해할 수 있어서 오케이. 다 숫자로 표현할 수 있으니 넓이는 쉽게 나오겠죠. 자, 갑니다. 그러면 요것도 좀 지워볼게요. 자, 보겠습니다. BOH는 요 삼각형 넓이죠. 2분의 1 곱하기 밑변 2분의 5, 높이는 4분의 25, 게다가 마이너스, 자, AOH 요 삼각형 넓이죠. 요 삼각형 넓이는 직각 이면 삼각형이네요. 그래서 2분의 1, 밑변이 얼마니? 밑변이 2분의 5, 높이도 2분의 5가 될 텐데, 이게 분모가 안 맞네요. 왼쪽, 오른쪽이. 그럼 보시면 요만큼이 공통인수네요. 묶어줍니다. 묶어주면 4분의 5로 묶으면서 앞에서는 얼마야? 4분의 25가 될 거고, 뒤에서는 4분의 10이 되겠죠. 괜찮죠? 그럼 이 친구 얼마예요? 4분의 15? 약분 안 돼? 다시 4분의 5 곱하기 4분의 15니까 약분이 안 되네요. 16분의 75라는 걸 이해할 수 있겠죠. 자, 이런 형태는 그지? 뭐 기하분수 물어보고 더한 걸 물어보겠죠. 그죠? 둘이 더해 달래요. 둘이 더하면 정답은 91인가요? 그런 식으로 해서 28번을 마무리시켰습니다. 29번 보겠습니다. 자, 49 이하의 두 자연수 mn에 대해서 요 식을 마무리시켜 줄 때 m 플러스 n의 최대값 너도 크고 너도 컸으면 좋겠네요. 자, 일단 보시면 요걸 제곱해서 4란 소리는 이 안에 들은 수가 플러스 2거나 마이너스 2란 소리죠. 자, 그런데 요 i란 n제곱이 있다 보니까 그지? 이 친구가 이제 뭐 1이거나 마이너스 둘 중에 하나로 결정되고, 그럼 얘도 마이너스 1이거나 1이거나 그렇게 결정되는 값을 물어보는 거예요. 자, 일단은 좀 생각을 해볼게요. 이 친구를 Z라고 놓고 얘를 거듭 제곱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좀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Z에 제곱만 때려볼게요. 제곱이면 여기가 제곱이란 얘기죠. 그럼 분모는 2분의 분자는 그지? 2i니까 i로 표현되겠네요. 그럼 또 제곱하면 4제곱은 마이너스 1일 거고, 또 제곱하면 이렇게 돼서 이 친구는 그지? 이 Z라는 친구는 8개씩 주기성을 띈다는 걸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볼게요. 여기서 이미 Z의 4제곱이 마이너스 1과 1이 나왔으니까 그죠? 경우의 수를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는데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 친구가 얼마라고요? 제곱해서 2라는 건 얘가 플러스 2거나 또는 마이너스 2라는 소리니까 2부터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요 앞에 친구의 Z의 M제곱이 얼마? 1인 경우로 볼 거고, 마이너스에 이 안에 들은 I의 N제곱이 얼마? 마이너스 1이면 요렇게 2라는 케이스가 맞춰질 것이고, 두 번째는 이 녀석의 M제곱이 마이너스 1이면서 그 다음에 얘가 마이너스니까 요 안에 들은 I의 N제곱이 얼마? 1인 경우, 요런 경우에도 마이너스 2가 되겠죠. 그래서 하나씩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1번부터 보겠습니다. 1번 보시면 너가 1이야? 너가 1이네. 너네. 그래서 여기 M 자리에, 지수 자리에 얼마? 8의 배수라면, 그지? 1이 결정되겠죠. 그래서 N 자리, M 자리에 8의 배수, 8, 16, 이렇게 계속 가겠죠. 그래서 가장 큰 수니까, 그죠? 49 이하니까 6, 8에 48, 여기까지 올 수 있겠네요. 너가 가장 큰 수고, 두 번째. 죄송합니다. 아직 N을 계산 안 했죠? 자, 그럼 N은 너인 케이스죠. 마이너스 1. 그럼 i의 n제곱이 마이너스 1인 케이스니까 뭐 있어요? n은요? 3부터 가능하겠지. 죄송합니다. 마이너스 2면 2부터 가능하죠. 근데 i의 4제곱은 1이니까 i는 4개씩 주기성을 띱니다. 그래서 4씩 더하면 6, 4씩 더하면 이렇게 간다는 걸 이해해 볼 수 있을 것이고, 그럼 이 친구의 일반항이 이게 전부 다 4로 나눠서 나머지가 2인 친구니까 4씩 증가하는 거니까 4의 k에 1 집어넣어서 2가 되는 거니까 이렇게 표현해주면 되겠죠. 근데 이거 쓸 필요가 없네요. 그죠? 그냥 우리가 보면 되죠. 4의 배수보다 그지? 2가 많거나 적으면 됩니다. 그러면 48의 4의 배수니까 걔보다 2가 적으면 얼마니? 46.
그 다음에 그 함수가 50이니까 너라는 걸 이해할 수 있겠죠. 그래서 첫 번째 케이스 둘이 더하면 얼마예요? 94라는 걸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얘네들은 94라는 이런 값이 나온다는 걸 확인했고요. 자, 두 번째 봐야 되겠죠? 두 번째 보시면 자, n부터 볼게요. 얘가 마이너스 1이니까 마이너스 1이면 너겠네요. 그죠? 얘가 4고 그 다음에 8 거듭제곱이 1이니까 그지? 이 Z라는 친구는 8개에서 주기성을 띱니다. 그래서 M은 얼마? 4. 8 더하면 12. 8 더하면 20. 이렇게 간다는 소리죠. 그래서 얘는 8씩 증가하는 거니까 8의 배수보다 얼마? 4가 적거나 4가 많거나. 그러면 6, 8에 48. 48보다 4가 적거나 4가 많거나. 그래서 44까지 되고 여기다 4를 더하면 얼마예요? 52로 벗어나게 되겠죠. 그래서 m의 최대값은 너가 되겠죠. 자, n을 볼 건데 n은 볼 필요가 없을 것 같은데요. 왜요? 어차피 n이 될 수 있는 수는 49 이하니까 최대 49네요. 그럼 둘이 더해도 93밖에 안 나옵니다. 그래서 n은 확인할 필요가 없고 최대값은 94라는 걸 이해할 수 있겠죠. 자, 30번 보겠습니다. 두 이차함수 fx, gx가 주어져 있고요. fx의 그래프는 x축과 한 점 0,0에서만 만든다. 0,0에서 만든다는 건 0,0에서 접한다는 소리고 0,0에서 접한다는 소리는 그죠? fx가 꼭점이 여기라는 소리니까 이렇게 그려지거나 아니면 위로 블록하거나 자 그런 일이 벌어진 거죠. 자 이렇게 표현해 놓고 일단 뭔지 모르네요. 그래서 fx를 뭐라고 가정해? 최고차항 계수 뭔지 모르니까 a 그 다음에 죄송합니다. ax의 제곱 이렇게만 세팅하면 되겠죠. 0,0일 테니까 번호는 뭔지 모르고요. 자, 두 번째 보겠습니다. 자, 나조건은 요렇게 둘이 더해서 0 이상의 해를 물어봤죠. 여기서 좀 고민 좀 해볼게요. 들어보세요. fx랑 gx랑 더하면 이차함수야. 근데 항상 이차함수는 아니죠. 왜? 얘네들이 최고차항 계수가 부호가 반대면 최고차항이 사라지면서 1차 함수가 될 거고 1차 함수도 없어질 수도 있어요. 상수항이 될 수도 있겠죠. 근데 생각해봐. 만약에 이 친구가 2차 함수라면 해가 이렇게 나오겠니? 절대로 그렇게 나올 수가 없습니다. 이해 가세요? 2차 함수 부등식 풀어서 한쪽이 x가 2보다 큰 한쪽만 나오는 범위는 존재하지 않겠죠. 결국 이 친구는 뭐라는 소리야? 이 친구는 1차 함수라는 소리입니다. 얘네들이 부호가 반대가 되면서 최고차항 사라지고 1차로 싹 바뀌면서 그래프가 어떻게 표현돼야?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표현돼야 여기가 이 그래프가 y는 뭐니? f 플러스 g라는 그래프가 1차 함수로 표현돼야 누가 위에 있는? 얘가 위에 있는 x축보다 그럼 범위가 어디예요? 여기죠. 여기 그죠? 이렇게 딱 잡았을 때 이 그래프가 x축보다 위에 있는 범위는 여기라는 소리입니다. 1차 함수란 얘기예요. 둘이 더한 녀석은. 상수 함수는 이렇게 나올 수가 없죠. 그죠? 전범위가 나오겠지. 아예 안 나오거나. 자, 어쨌거나. 그지? 자, 그런 일이 벌어졌다는 소리죠. 둘이 더해서 이런 일이 벌어져야 돼? 그러면 gx를 우리가 약속하기를. 자, 그럼 gx를 밑에 쓸게요. 자, 위에 쓰니까 자리가 없더라고요. 그러면 둘이 더해서 1차 함수가 돼야 되는 거니까 너는 마이너스 ax의 제곱일 것이고 그 다음 여기가 너네들이 사라지면서 1차로 표현돼요. 그럼 이 직선이 그치 기울기는 뭔지 모르고 그 다음에 x 빼기 2라는 거 정도는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겠죠. 괜찮죠? 물론 여기서 b는 위로 올라가야 됩니다. 밑으로 내려오면 안 돼. 밑으로 내려오면 그래프가 해가 이쪽이 왼쪽이 생기니까 그지? b의 부호는 뭐라는 걸 양수라는 걸 이해할 수 있어서 쭉 올라가는 소리죠. 둘이 더해서 없어지고 너만 남은 이 그래프가 너니까 이게 쭉 올라가서 x는 2 이상 이쪽 범위를 쓸고 진행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됐죠? 자, a의 범위는 아나요? 몰라. 자, 그래 놓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다 모든 실수에 대해서 얘네들을 만족한대요. 그럼 집어넣어 봐야지 뭐. 이번에는 뺀 녀석이네요. 그죠? 더한 게 아니라. 그럼 여기서 이걸 뺍니다. 그러면 2의 x제곱. 그 다음에, 그지? 여기 뺄 셈이니까 마이너스 b. 그 다음에 x 빼기 이렇게 표현되는 게 좌변에 위치할 거고. 그 다음에 f1은 a가 되겠죠? a의 마이너스 g1은요. 여기 1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a 마이너스 b 그지? 마이너스 줘서 이렇게 표현하시면 되겠죠. 싹 넘겨줄게요.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익숙한 형태의 그래프가 나옵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bx에 여기 플러스 2b인데 여기 2 넘어오면 2 먼저 써주고 플러스 2b니까 플러스 b 이렇게 표현되겠죠. 그러면 이게 모든 실수의 성립이 돼? 이 x축의 그래프가 누구보다 얘보다 아래쪽에 있으면 되겠네. 얘가 그지 아래쪽에 얘가 위쪽에 있거나 아니면 같은 거니까 그지 요렇게 돼야 되겠네.
이해했지? 그럼 최고차의 부호가 뭐니? 양수라는 게 밝혀집니다. 그래서 A의 부호가 양수라는, 여기 쓸게, 그지? A의 부호가 양수라는 것도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이런 일이 벌어졌어? 근이 없어. 아니면 접해. 판별식이 0, 2라는 소리죠. 자, 판별식 B의 제곱 마이너스 4의 AC, A는 2A고요. 그 다음 여기가 얼마니? B 마이너스 2A. 요 판별식이 얼마예요? 0, 2A인 이런 일이 벌었다는 소리죠. 자, 정리해 볼게요. 정리하면 마이너스 8A가 너랑 곱하면 16A 제곱, A의 내림차순 마이너스 8AB 플러스 B의 제곱 이렇게 표현했는데 이 친구가 정확하게 이런 식으로 인수분해 되는 게 눈에 들어오겠죠. 그러면 어떤 실수의 제곱은 0 이상이니까 얘가 성립된다는 건 얘가 얼마나 소리야? 얘가 0이라는 소리고 우리는 뭘 확인할 수 있게 돼? B는 4A라는 걸 확인할 수 있게 된다. B는 얼마라고? B는 4A라고요. 그러면 GX도 B 대신에 4A를 써주면 X 빼기 B 대신에 4A를 써주면 이런 식으로 하나의 문자로 표현할 수 있다는 걸 이해해 볼 수가 있겠죠. 너가 GX고 너는 FX고. 자, 그런 상태에서 뭐 물어봤어? 자, 여기까지 왔어요. 자, 그러면 결국 이 하나의 상수 A에 대해서 너랑 곱해서 0이 실근을 갖지 않아. 그러면 실근을 갖지 않은 건 익숙하지 않으니까 실근을 가져라는 생각해볼게. 실근을 가져요. 가져면 너가 0이야. fx가 얼마야? k이거나 fx란 그래프랑 y는 k란 그래프랑 그지? 만나거나 뭐라고? 저게 0이면 fx equal k. 그러면 y는 fx의 그래프와 y는 k란 그래프 상수함수가 만나면 근을 갖는데 근을 갖지 않도록이니까 y는 fx의 그래프와 y는 k란 그래프가 그지? 안 만난다는 소리야. gx랑 y는 k도 안 만난다는 소리야. 아, 결국 fx와 gx를 대충 그려놓고 그지? k라는 상수함수를 찍 그렸을 때 두 그래프랑 안 만난다고요. 그런 k가 정수가 몇 개? 5개 준비한 소리죠. 그런데 fx는 a가 양수니까 이게 결정이 돼 있습니다. 그럼 생각해 볼게요. 좀 지워보고. 자, 보겠습니다. 어떻게 생겼어요? fx가 이렇게 생겨 먹었어요. 이렇게. 그지? 이게 f고요. g란 그래프는 그지? 여기 음수가 되겠죠. a가 양수니까. 그러면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생겼다고 가정해 볼게요. 대충. 그러면 y는 k를 그렸을 때 몇 개? k가 0이면 맞나? 요점에서 만나죠? k가 얼마일 때? 마이너스 1일 때. 그때 안 만나겠네. 이 y 값이 조금 마이너스로 작다면. 그럼 쭉 가면 너 좀 더 내려야 되겠다, 아이씨. 더 내려오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어디까지? 마이너스 5까지. 여기까지도 이 gx의 그래프가 꼭점이 y좌표가 작아야 돼요. 그러면 마이너스 6 이렇게 있어서 gx라는 그래프가 요 딱으로 생겨 먹어야지만 됐지? 그래서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5까지는 안 만나고 g라는 그래프가 그 다음에 마이너스 6부터는 만나게 되겠죠. 그러면 k 값이 몇 개? 정확히 정수 값이 마이너스 1부터 마이너스 5까지 5개라는 걸 우리가 이해해 볼 수 있습니다. 괜찮죠? 그럼 결국 gx의 그래프는 이 꼭점의 좌표는 누구보다 마이너스 5보다는 아래쪽에 마이너스 6보다는 위쪽에 있다는 걸 이해할 수 있게 되죠. 그죠? 누구보다 크고 마이너스 6보다 크고 그지? 그 다음에 마이너스 5보다는 작다는 걸 이해할 수 있는데 자, 일단 보시면 얘가 지금 6일 수 있어요? 얘가 6이면 k가 마이너스 6이면 실근을 가져버리죠. 실근을 안 갖는 건 5개겠죠. 얘가 이 꼭점이 마이너스 6까지 내려와도 상관이 없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네요. 자, 됐지? 그러면 이 꼭점의 좌표, 이 좌표 y값만 잡아주면 a의 범위가 잡히겠네요. 아, 그래? 너네들이 마이너스 a를 묶어. 마이너스 1을 묶으면 마이너스 1을 묶었어. x의 제곱에 요게 4ax니까 마이너스 4x 그만. 뭐라고? 대칭축이 x가 2라는 게 눈에 들어옵니다. 결국 이 친구는 x가 2일 때 함수값을 여기다 때려 넣으면 된다는 얘기예요. 자, 이 집어넣으면 집어넣자. 얼마니? 마이너스 4a. 이 집어넣으면 0이네. 마이너스 4네요. 그죠? 이게 마이너스 4a네요. 마이너스 4a라는 소리고 양변에 마이너스 4를 곱하면 부동호 바뀌면서 4분의 5a 이렇게 된다는 걸 우리가 이해해 볼 수가 있겠죠. 결국 a의 범위는 너였네요. 자, 문제 뭘 물어봤어? F22 더하기 G22의 최대값을 물어봤고 너네들이 지금 여기 각각 22 집어넣자니 굉장히 번거롭겠죠? 그래서 우리는 그냥 fx 더하기 gx의 그 함수를 계산해서 한 번에 21 집어넣을 거예요. 요거 이해 가시죠? 그죠? 요만큼만 지워볼게요. 요만큼만 지워가지고
자, 어떻게 판단하더라? fx 더하기 그리고 gx를 계산해 볼 거라고요. 왜냐면 이 둘이 더하는 함수 우린 뭐라는 걸 알고 있어? 이렇게 일치함수는 알고 있으니까. 그럼 둘이 더하면 둘이 없어질 테니까 너가 될 테니까, 그지? 4a에 x-2라는 걸 이해할 수 있고, 그러면 21을 집어넣어 주면 이게 a에 관한, 그지? 관계식으로 잡히겠네요. 22 집어넣으면 너가 20이네. 20이면 80a가 될 거고, 이 친구에 뭘 물어봤어? 최대값을 물어봤네요. 그러면 80a 곱해지니까 a가 클수록, 그지? 최대값이 나오겠죠? a가 가장 최대값은 너가 되겠죠. 그래서 80에 너를 곱하면 120인가요? 맞죠? 그죠? 120으로서 이 30번 문제를 마무리 짓겠습니다. 일단 제 생각은요, 조금 쉽게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밑에 그 등급 컷 있죠? 등급 제가 이제 댓글에 달아 놓을 테니까 그거 확인해 보시고, 좀 부족한 부분들은 조금 보완하셔가지고 반복해서 하시면 됩니다. 그죠?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따봉 드릴게요.